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이에요.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8만전자 앞으로 얼마까지 갈까요? 9만 갈까요? 10만 갈까요? 11만 갈까요? 어떤 분들은 10만 간다는 분도 있고 저는 9만 정도 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요. 그냥 연말까지는 9만 전자는 충분히 한번 가지 않을까. 증권가에서는 11만 간다네. 11만 11만 진짜 꿈의 숫자네요. 옛날에 참 10만 전자 많이 외쳤는데 왜 삼성이 가지 못하고 이렇게 거꾸로 잤을까, 그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진짜 HBM만 잘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5만 전자는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15만 전자. 근데 HBM에서 완전 개판 쳐가지고 하이닉스한테 완전 발리는 바람에 결국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도 좀 조금씩 올라가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더 더워질 거예요. 더 이상 뭐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경영진들의 그 미스죠. 전략적으로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미스. 실수라고 해야 할지 오류라고 해야 할지 하여튼 좀 제대로 했더라면은 지금 하이닉스 주가처럼 삼성도 시원시원하게 날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잘 하겠죠. 잘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은 13개월 만에 8만 전자를 회복했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11만원까지 상향을 하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밋빛. 그리고 이 멤버리 반도체 호황으로 실적이 성장을 해요. 밸류에이션도 정상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죠. 이번 주 증권가에서 삼성에 대한 목표 주가 잇따라 올립니다. 삼성은 지난 18일 8만 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어요. 종가 기준 8만 원 선을 넘어선 거는 지난해 8월 1일 이후로 13개월 만이더라. 약 1년 1개월인데 징글징글했습니다. 징글징글해요. 야, 이렇게까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횡보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진짜 삼성 주가가 버벅거리면서 사람을 진짜 염장지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큰 흐름에 대세에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못 벌면은 인센티브도 작죠. 그에 반해서 하이닉스 보세요. 잘했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직원들한테 연봉 인센티브 한 1억 정도 평균 준다는 것 같은데 너무나 부럽잖아. 요즘 젊은 애들이 이제는 하이닉스를 가고 싶어서 난리야. 지금 하이닉스 완전 짱 먹었습니다. 대학생들, 특히 공대생들 SK 하이닉스에 입사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삼성의 목표가를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이 SK증권 11만원, IBK 투자증권 11만원입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만 7천원에서 11만으로 상향을 했는데 SK에서 내년 삼성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9% 증가를 해서 55조 원, 메모리 부분 이익은 80% 급증해서 36조 원 정도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AI 수요 확대에 따라서 메모리 성장 전망도 내놨는데 하여튼 AI 서버 중심 투자가 향후 일반 서버 등등 봤을 때 하여튼 서비스 인프라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죠. AI 사이클 내의 메모리 수요는 HBM에서 서버 D램과 SSD로 확대가 되고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를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려 잡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25년 3분기 실적이 매출액 87조 8천억이죠.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정도로 전망치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하면서 이 메모리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이전 전망 대비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갤럭시 Z 폴드 판매량도 예상보다 많아서 연말까지는 이익 개선세가 좀 지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목표가를 84,000원에서 95,000원으로 올리네요.
10만이 안 됩니다. 메모리 여파는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타이트한 수급 밸런스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 D램 내에서 삼성전자의 높은 점유율을 감안하면은 수혜 강도도 가장 클 것이다. 언급을 하죠. 미래에셋 쪽에서는 제한된 공급에 따라 내년 메모리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삼성전자 목표가를 88,000원에서 96,000원으로 올렸네요. 이렇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목표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표가 높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구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애플 한번 볼까요? 아이폰 17 시리즈가 이제 공식 출시가 됐어요. 이번에 애플 주가가 3% 이상 올랐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애플 주가 계속 빌빌거리더니 웬일이야, 3% 이상 올랐고, 뉴욕 증시에서 애플은 3.2% 급등해서 245.5달러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총도 3조 6,430억 달러를 30억 달러로 불어났고, 애플은 이날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1차 출시국에서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식 판매를 하죠. 중국의 그 소매 플랫폼이죠. 징동닷컴에서 아이폰 17 시리즈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다 보니 수요가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아이폰 17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면서 매수 등급을 거듭 강조합니다. 또 목표가를 기존에 255에서 28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14%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애플은 이 같은 호재로 3% 이상 급등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애플은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은 연초와 비교할 경우 여전히 2% 하락한 상태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가요, 요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3,460선을 돌파했죠. 이제는 뭐 전임 미답 영역에 들어갔는데, 정책 드라이브, 미국의 금리 인하, 풍부한 유동성, 반도체 업황 개선, 이것들이 묶여가지고 이제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 코스피 4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강세장을 이끈 주체는 외국인 기관이에요. 이달 2일부터 18일까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7조 1,800억, 기간은 2조 5,245억 순매수, 같은 기간 코스피는 8.64% 올랐다. 이렇게 증시가 빠르게 상승세를 이어가니 시장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실제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이후 추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2000년 이후로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한 사례는 총 5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잘하면은 4천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좀 무리하더라도 하여튼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네요. 하여튼 장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장에서 돈을 좀 벌어야 돼요. 지금 같은 장에서 돈을 못 벌면은 진짜 바보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는데, 하여튼 좋은 시장에서는 꼭 여러분들 수익 실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익 실현 하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모두 다 성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